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3사 합병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3사 합병은 그동안에 오래된 어떤 해계 논란에서도 그 해결 방안으로 많이 나왔고, 사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항상 셀트리온의 어떤 매수를 왜 안 하느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거버넌스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지배 구조의 어떤 개선이 나오면 장기적인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주가의 어떤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이 우호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에 홀딩스의 어떤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되었습니다만 그 홀딩스의 어떤 합병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3, 4병이 이제 언제쯤 될 것이냐, 이 기대감이 이제 보통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는 흐름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이제 정선이 논란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의 어떤 기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어떤 기사가 좀 나왔죠. 셀트리온 3사의 어떤 합병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자기 주식, 자사주 이제 취득이 끝나야 요게 이제 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 법률 시행에 따라서 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기간에는 취득을 마무리하고 1개월 동안에는 이제 이사회에서 이 부분들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빨라도 6월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1월 달에 이제 1000억하고 8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2월 20일부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 8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400억을 5월 18일까지 매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달까지 이 부분이 되니까 6월달 정도에 끝나서 이사회 합병 관련되는 이사회를 열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최소한 하반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논의가 되고 뭐 결정에 이제 뭐 주총을 열어 가지고 이제 임시 주총이든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가 시장에서는 이제 정선이 어떤 결론과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자사주 취득이 당초 어떤 시점보다는 좀 빠르게 2월 17일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5월달 이전에도 뭐 빠르게 지금 이 부분들을 소화해 준다고 하면 이사의 어떤 개최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으니까 일단 자사주 취득이 얼마만큼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는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사의 어떤 개최라든지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의 해제와 이제 향후의 어떤 합병 이후에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헬스케어가 유통을 담당하는 형식이니까 합병이 되면 이 생산과 유통이 개발과 단일화되면서 사업이 이제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니까 물론 이제 매출 단위나 이제 수익 단위 이제 뭐 세 개가 따로 있을 때보다는 좀 줄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지향하는 종합생명과학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기대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이제 셀트리온이 2003년도 이제 설립 이후 20주년 되는 뭐 그런 해였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축제 분위기는 아니죠. 초기에 이제 CMO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그 CMO 어떤 구조로서 돈을 좀 잘 벌고 있었죠. 그 오렌시아를 하면서 뭐 그것만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자체적인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CM으로 돈 번 걸 가지고 바이오시밀러라는 부분을 개척을 했죠. 그래서 램시마를 시작으로 해서 뭐 호주마, 트룩시마까지 세계 최초로 항체 의약품으로는 바이오시밀러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2013년도에 진출하고 2016년도에 이제 FDA 허가를 받아서 미국 시장에도 뭐 진출을 했죠. 현재 이제 셀트리온은 총 11개 정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된 부분하고 개발
완료된 부분하고 진행 중인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향후에 이제 지금 이제 개발 중인 아바스틴 쪽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 다음에 뭐 ADC 관련된 ADC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바이오 베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전 자체를 그 자가 면역이라든지 항암 요쪽 말고 기타 이제 면역 그 쪽 관련되는 뭐 졸레어라든지 골다공증의 프롤리아 뭐 안과 쪽에 아엘리아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이제 개발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2025년도 이후에는 지금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키트루다라든지 옵티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시장도 형성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25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성장은 계속 된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레키로나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셀트리온 US 쪽으로 이제 디아트러스트 판매가 계속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설비 쪽에서 보면 셀트리온의 어떤 1공장, 2공장, 1공장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오마니트 정설을 했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공장, 4공장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캐파 자체도 상당히 이제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에서 캐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상업용 어떤 CMO를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그 생산 공장이 제일 처음에 이제 아시아 최초의 어떤 동물세포 배양 설비를 FDA에서 허가를 받았던 어떤 설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에 좀 중요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은 2030년도까지 이 뭐 4차 산업의 그 헬스케어라든지 2025년도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전체 의약품 시장의 어떤 진출과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발전하는 어떤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자 2025년도까지 면역항암제 대표적인 게 키트루다, 옵디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시장 진출을 좀 어떻게 좀 하느냐 바이오시밀러로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도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향후에 레키로나 이후에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 2030년도까지 장기적인 어떤 성장 비전을 하기 위해서 캐시카우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돈을 벌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선전해서 이 부분까지 완료를 하는지 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은 이런 실적단과 이제 불확실성의 가장 근원적인 정선이의 어떤 이슈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어떤 부분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항체 치료제는 사실 이제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변이 이슈로 지금 효과가 대부분 좀 떨어진다. 그래서 소트루비맘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 쪽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미크론이라든지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좀 그 영향이 좀 효과가 있는 이 항체 치료제 관련 흡입형 쪽이죠. 예, CTP63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이제 중화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변이 바니스의 지금 효과의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 이제 어떤 식의 어떤 데이터와 결과에 따라 나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중기로는 조금 이제 적정 가치 이하에 지금 있는 가격이 뭐 회복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이슈, 정선이 이슈, 뭐 합병의 어떤 기대 이슈, 그 다음에 실적단,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의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과 어떻게 좀 연결 짓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차트를 보면요,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이 2.57 정도 금요일 이어서 오늘도 올라오면서 지금 20일 이평선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종가에 15만원까지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16만원 부근이죠. 시간에는 좀
천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좀 빠졌고요. 현물에서 외국인들 매수, 개인들 기관들 매도를 하면서 좀 좁은 흐름에서 아직 방향선 없는데, 이 좁은 구간에서 작년 5월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어떤 밴드 태깅이 안 나왔는데, 이번 이제 3월 달에는 제대로 좀 이제 좀 탈 수 있는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을 관심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헬스케어도 지금 이제 21선을 살짝 조금 넘어온 부분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주 중반 후반에도 셀트리온의 어떤 선전이 좀 기대 좀 한번 흐름이 나오기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